거기 펴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폈지? 거기 첫 줄에 봐보자. 항등식이 뭔지. 그러니까 뭐 항등식이란 말을 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내가 ax 더하기 b랑 2x 더하기 3이 항등식이 되도록 맞추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비교해서 각각 같게끔 A하고 B를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A, B를 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 미정이라는 이 개수를 우리가 구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이 되도록 이 미정 개수를 갖다가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정 개수란 게 뭐냐면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 개수법 이렇게 불러.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더라. 들어봤지 이거? 개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하고.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은 뭐냐면 얘가 지금 내가 개수를 비교한 거지. 1차항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더라. 이게 개수를 뭐 한 거야? 비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개수 비교법을 좀 많이 쓰긴 쓰는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쓰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어? 수치를 대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수치를 대입하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뭐 x값에 니네가 아무거나 갖다 집어 넣어보자는 거지. x값에다가 만약 x에 0을 넣었어. 그럼 b만 남고 좌변은 우변은 3이 나와서 b가 구해질 테고 그 다음에 x에 1 넣어봐봐. 그럼 좌변이 a 더하기 b고 우변이 5인데 b가 3이었으니까 a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어? 2라고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방법? 수치대입법.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는 이 미정계수를 그냥 구하는 거에 목적을 두면 되고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외워야 돼. 하나는 뭐야?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하나는 뭐야?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그럼 이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은 언제 쓰냐? 거기다 씁시다. 보통 우리가 인수들이 주어질 때는 인수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보통 수치 대입법을 많이 쓴다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면 돼. 인수들이 주어졌을 때는 수치 대입법을 좀 보통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때는 그냥 개수를 갖다 비교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가 주어질 때는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하겠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응? 밑에 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엄청 중요하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다항식을 거기 밑줄 쳐보자. 1차식 나눌 때 직접 나눈 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더라가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이 fx가 있어. 근데 fx는 몇 차식인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눌 때야? 1차식으로 나눌 때야. 그럼 우리가 몫이 필요할 거고 나머지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눗셈의 검산식으로 만들면 x-a와 몫을 곱할 건데 몫도 다항식이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몫이라는 이 다항식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준다. 이게 나눗셈의 검산식이야. 그치? 맞아? 그러면 얘도 지금 무슨 얘기니?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는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수치를 대입할 수 있다더라지. 수치를 대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 1차식이라는 인수가 보이잖아. 그지? 우리가 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보통 인수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라는 거야 얘들아. 응? A를 대입하라고. 그럼 이 X라는 자리에다가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 넣어주면 A 넣어주면 FA가 될 거고 여기다 A 넣어주면 사라지겠지? 0 되니까. 그럼 누구만 남어? 8. 이거를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라 부르는 거야. 기억나?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엄청 많이 써먹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부터 볼 때는
이 f를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f1이 3이란 뜻이 뭔 뜻이냐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y를 fx라 뒀을 때는 x가 1일 때 y를 3이라 보는 함수값도 얘를 읽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구구나? 3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y를 fx로 두시면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f1이 3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가 1일 때 무슨 값이 y 값이 얼마란 뜻인 거야? 3이란 뜻인 거고. 그치? 근데 우리가 그냥 단지 f1이 3이다. 다항식 파트에서 f1이 3이란 뜻은 뭐야?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구나를 니네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이 돼야 돼. fx가 있어. 근데 1차식이 나왔어. 2x 플러스 4가 나왔어. 얘로 나눴대. 나머지 구하고 싶대. 그럼 바로 뭐 해주면 되겠어? 얘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그냥 fx 수동 대입해.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지? 대입해. 그럼 f의 얼마가? 마이너스 2가 결국에 뭐야? 나머지. 응?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연습이 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인수정리는 뭐냐면 인수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나머지 정리라 부르고 나머지가 0일 때는 인수 정리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 이 fx를 똑같이 1차씩 나눴어. 몫이 나왔어. 근데 나머지가 없대. 그럼 얘가 나눗셈의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x-a 곱하기 그냥 qx로 갖다가 써주면 되겠지. 그치? 나머지가 없으니까. 맞아? 나머지가 없으니까 여긴 쓸 게 없잖아. 뒤에 꼬랑지가. 그럼 얘도 무슨 식이 돼? 얘도 항등식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또 얼마를 대입할 수 있어? 수치 대입법,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 그럼 fa가 얼마가 돼? 0. 얘를 무슨 정리? 인수 정리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내가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대. 근데 나머지가 0이래. 그럼 니네가 바로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했을 때 f의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를 좀 바로 써주란 소리지. 응?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다시 연습 한번 해볼게. 봐봐. f1이 3일 때하고 f1이 0일 때하고 읽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 f1이 3이라는 건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고 f1이 0이라는 건 무슨 정리? 인수 정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를 해석할 때 뭐라 해석해야 돼? fx를 얼마로 x-를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구나? 3이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고 얘는 뭐라 읽어주면 되겠어? fx를 누구로?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구나? 0이구나.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나누어 떨어진다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란 말도 나올 수가 있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어? 그래서 거기 참고 밑줄 쳐.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 인수이다. 같은 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나눗셈의 검센식. 5번은 뭐야? 항등식에 대해서 수치 대입법을 갖다 써준 거지.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봐봐.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 다음에 인수를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다 같은 말이야. 어? 봐봐. fx가 x-1을 뭘로 가죠? 인수로 가죠. 어? 그러면 얘는
결국 이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1하고 누군가의 곱으로 만들어지겠지. 그게 인수분해의 뜻이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인수라는 걸 갖는다는 소리는 이 fx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인수분해의 뜻이 뭐야? 여러 개의 곱으로 쓰는 게 인수분해였잖아. 그럼 얘가 x-1을 내가 인수를 가지면 결국 이 fx는 x-1과 어떤 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지겠지. 근데 내가 얘가 뭔지 알아 몰라? 곱해진 식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무슨 식이 돼버려? 항등식이 돼버리겠지. 좌우가 같은 항등식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시 얘가 인수가 0이 되는 게 얼마야? 1이지. 1을 대입해봐. 그럼 F1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인수 정리라는 말이 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인수를 갖는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밑에 거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방법. 이걸 무슨 방법? 조리제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예를 든 거 봐봐. 4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을 얼마로?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조리제법은 방식은 몇 차인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이 나누는 식이 중요한 거다. 나누는 식이 몇 차식으로 나눌 때야?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구하는 거야. 조리제법은. 어?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개수만을 이용해서 푼다가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지금 조심할 거는 얘는 3차, 2차, 1차 상수항이 모두 다 있으면 다 쓰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차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0을 갖다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랬어? 니은자 갖다 그려주시면 되고 얘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왼쪽 위에다 적어주면 돼. 마이너스 3이라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처음에 주어진 4는 뭐해?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내린 수를 곱해서 대각선 쪽으로 올려주면 되고. 응? 다시 더하지? 얼마 그럼? 마이너스 5 다시 곱해서 올렸지? 15 더했으면 몇이야? 3이지? 다시 곱해서 올렸어? 마이너스 몇이야? 9지? 더해주면 얼마야?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꼬랑지를 뭘로 보냐면 나머지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4랑 마이너스 5랑 3은 뭐냐면 몫에 뭘로 봐야 돼 얘를? 똑같이 개수로 보는데 따질 때는 뒤에서부터 빵차 1차, 2차항의 개수라 보면 돼. 그래서 몫을 뭐라 쓰면 돼? 4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3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응? 얘를 뭐라 불러?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 응? 얘가 목. 얘는 뭐가 돼? 나머지가 되더라. 이게 무슨 제법? 조리제법. 근데 조리제법은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것도 좀 하나 써놓자. 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6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4랑 7이랑 마이너스 10이랑 3이면 얘가 0 되는 값은 둘 다 몇으로 똑같니? 마이너스 3으로 똑같지? 칠판 봐봐. 마이너스 3으로 똑같아. 여기 잘 봐야 된다. 4 내려오고 곱해서 올렸고 더했고 올렸고 더했고 올려서 얘를 썼어.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 이거를 갖다 적어놔. 얘는 반드시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을 의미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이 조리제법의 결과를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내가 지금 x 더하기 3이 아니라 2x 더하기 6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몫과 나머지의 변형을 몫과 나눈 식의 변형, 몫의 변형을 배웠으니까 내가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원상 복귀가 되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고. 그지? 2배 해주면 2분의 1배를 해야 좌우를 곱한 게 똑같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면 얼마가 되고 2x 플러스 6이 돼. 그럼 여기다가 내가 2분의 1배를 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2분의 3 마이너스 6이 돼버려. 그래서 이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2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몫을 뭐라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고 얘들아. 이때는 몫을 뭐라 써야 되냐면 2분의 1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변함이 없는데 얘들아. 나머지는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한다는 거야? 몫이 변한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이 1차식의 형태에 따라서. 응? 그러니까 똑같은 1차식은 맞잖아. 그치? 똑같은 1차식은 맞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도 지금 둘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이 1창의 개수가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일반적으로 조리제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누는 건 맞긴 맞는데 1차의 개수가 언제일 때야? 1일 때를 니네가 기억을 한다 생각하면 돼. 1차의 개수가 1일 때. 응? 만약에 1차의 개수가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뭐 하면 돼? 몫을 변형해 주면 되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눌 때하고 2x 플러스 4로 나눌 때하고 당연히 몫이 같겠니 다르겠니? 몫이 같아 달라? 달라지는데 얘 인수가 0이 되는 값은 동일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2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쓸 때는 결국 우리가 1차식이 0이 되는 값과 그 나누려는 다항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조리제법인데 얘가 0이 되는 값도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 되는 것도 마이너스 2인데 실제로 우리가 조리제법을 했을 때는 몫이 뭐가 돼야 돼?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라는 거지. 알겠니? 엄청 헷갈려 한다고 이거. 응? 다음 거 1번부터 좌우가 같은 거 몇 번이면 딱 보이니? 일단 1번은 탈락이지. 주가 뜯기더라도 2번도 탈락이지. 그 다음에 3번도 어차피 2x, 3x니까 탈락이야. 당연히 4번도 탈락이다. 합쳤으면 이가 정답이네. 그지? 뭘 비교하는 게 좋겠어? 수치대입법보다는 개수를 비교하는 게 낫겠다. 그럼 우변만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만 잘해주면 돼. x세제곱. 그 다음은 bx제곱 5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그럼 항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3차 항 써주고 2차 항을 묶어내면 b-3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1차 항도 묶어내면 5-3b에다가 x 상수는 마이너스 15 됐지 여기까지? 그럼 개수끼리 비교해보자. 어차피 3차는 똑같으니까 2차끼리 같아야 되겠네. 그럼 a는 b-3이랑 같아주면 되고 1차가 마이너스 19인데 여기도 1차가 보이네. 5-3b가 얘가 마이너스 19네. 그치? 5가 넘어갔지? 그럼 마이너스 3b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4네. 그럼 b 몇 나와? 8. 그럼 b에 8을 넣었어. 8 빼기 3. a 얼마? 5. 5 곱하기 b. 5, 8에 40. 비교가 쉬울까? 수치 대입법이 쉬울까? 당연히 수치 대입을 써야 되겠다. 왜 그럴까?
이러한 뭐가 주어진다면 인수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인수들이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할 때 x에 0 한번 넣으시고 x에 1 한번 대입해보고 x에 2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x에 0을 좌변에 넣어주면 1만 남고 x에 0 넣어주면 사라지고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b 더하기 c 되니? 맞아? 0 대입하면? 그럼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좌변이 몇이니? 4. 우변은 1 대입하면 사라지지? 사라지고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 다음에 2 대입해보자. 2 대입해주면 좌변이 몇일까? 8, 4, 12에 1 더해주면 13. 2 대입해주면 얘만 사라지네. 그럼 2 넣었으니까 몇이니? 1. 여기는 4네. 4에다가 2 넣었으니까 2a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맞아? 맞니?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해서 b식으로 할 수 있겠네. 두 식을 빼보자.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b가 되고 c는 사라지니까 b는 3. 그럼 b에다 3을 넣었으니까 c는 얼마 나와? 7. 그럼 c에다 7을 넣었어. 7 더하기 3은 11이지? 그럼 13에다가 11 플러스 2a니까 a는 몇 나와? 1 나오네. 그럼 곱하래? 몇 나와? 21 나오면 되겠네. 됐어? 다음 거.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얘는 어떻게 푸시냐면 요령 잘 봐봐. 이 분수의 값이 일정한 값을 가져. 근데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얘를 그냥 임의의 값을 갖는다고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거 잡는 것 좀 연습 좀 해놔. 그러니까 분수의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값을 모르니까 그냥 K로 잡으라고. 됐어?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x 분모를 곱해보자. 그럼 ax-by 플러스 1 k 곱하기 x 더하기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우변에서는 kx 플러스 얼마? 4ky 마이너스 2k가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kx랑 4ky랑 다 넘겨보자. 그럼 ax에 마이너스 k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에 마이너스 4ky에 플러스 1 더하기 2k가 될 거라. 어떻게 묶으시냐면 x를 따로 묶으시고 얘들아 y를 따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xy가 없는 이 상수도 따로 묶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첫 줄에 입실 쳐봐. xy에 관계없다라는 말을 잘 보시고 이 xy에 관계없다는 게 뭐냐면 xy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야. 이 표현들을 잘 보라고. 그러니까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는 xy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을 성립하는 거야. 항등식. 그러면 xy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x랑 y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다 성립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x, y에다가 어떠한 값, 니네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가 항상 0이 나오게 만들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x에 의해서 0 만들고 y에 의해서 0 만들고 나머지 상수들도 다 0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 0, 0이면 x, y는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항상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지. k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봐. 그럼 a 더하기 2분의 1이 0이지. 그럼 a가 몇 나오니? 그치. 그다음 다시 k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b에다 플러스 2지? 그럼 b의 값은 몇 나와? 2.
근데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A, B를 뭐 하시오? 곱하시오. 얼마 그럼? 이걸 실제로 전개하는 소리가 아니다, 얘들아. 이건 좀 푸는 방법이 있다. 내가 얘를 전개 한번 해보자. 얘를 전개해주면 일단 3차가 나오겠지. 2차도 나올 거야. 1차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상수도 나오겠지. 뭔가 상수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니네가 지금 여기를 그냥 M이라 쓰지 말고 얘를 뭐라 써볼까? 얘를 그냥 A라 써볼까? A라 써보고, 그럼 여기에도 뭐 3차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B라 써보고, 2차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C라 써보고, 얘를 D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니네가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지. 전개한 식이. 맞지?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상수항을 포함한 이 개수의 총합만 구하내면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A, B, C, D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맞아? 그러면 니네가 이 A, B, C, D만 나오게 하려면 이 식 자체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니? 봐봐. 이 3차식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얼마 대입하면 돼?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얘가 나오겠어? 1 나오면 되잖아. 1 넣어주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자는 거냐면 X값에다 1을 대입하는데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넣어야 되겠지. 그럼 1 넣어주면 몇이니? 3에다가 1 K-3K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K잖아? 1 넣었지? 맞아? 이게 지금 얼마란 소리야? 15란 소리지.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항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은 얼마를 대입하면 끝나?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가 얘인데 걔가 얼마라는 거야? 15라는 거니까 여기 3 마이너스 몇 K가 6K가 15구나. 그럼 마이너스 6K 3 넘겼어. 12 K값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응?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다 전개하지 말라고. 응? 제발 다 이렇게 막 전개해서 3차항 찾고 2차항 찾고 1차 찾고 상수를 찾은 다음에 그걸 다 더해. 그게 또 15라는 거야. 그렇게 풀지 말고 어차피 얘를 전개하면 3차, 2차, 1차 상수항이라는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니네는 결국에 이 개수들과 상수항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주어진 식에다 얼마 대입한다? 1만 대입하면 되겠다. 응? 그래서 1 대입해서 써주면 되고 여기다 1 대입해서 써주면 되는데 얘가 결국에 얼마라는 거야? 15란 소리겠지? 그치? 그렇게. 다음 문제 해보자. 알고 있어야 된다. 3차식이 있는데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 근데 2차식으로 나누면 여기에 몫이 붙겠지? 근데 나무누와 떨어지면 나머지는 얼마일까? 0이야. 그럼 얘가 3차식이니까 우변도 3차식이 나오려면 얘가 2차식이었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 필요해? 1차식이 필요한 건 확실하지? 근데 어차피 좌우가 항등식이니까 얘가 x의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이 x제곱이랑 x를 곱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1차인데 이 상수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C로 이렇게 잡으란 소리지. 근데 뭐 해주면 돼? 항등식의 개수 비교에 의해서 식을 정리해보자. x세제곱 c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5x 플러스 5c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3차는 개수 비교했더니 똑같구나. 근데 왼쪽에 2차가 없으니까 얘도 2차는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럼 바로 C가 나오네. 얼마? 2. 되지?
그 다음에 1차는 여기다가 C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4의 5x니까 얘가 1x가 돼버리잖아. 그럼 1x랑 ax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다음에 C에다 1을 넣었어. 5C는 몇이냐면 10이니까 당연히 상수항도 얼마? 10. 그럼 A가 1, B가 10 제곱해서 더하시오. 그럼 1 더하기 얼마야? 100, 101. 몇 번? 1번. 다음 거 더하기 QX를 지금 봐봐. 이 PX하고 QX를 더한 것도 다항식이지 얘들아. 그지?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눴대? X-4로 나눴어. 그럼 여기 내가 한글로 써볼게. 일단 뭐가 필요해? 몫이 필요하고 나머지가 몇이래? 7.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를 비교하지 말고 얘들아 수치를 한번 대입해보자. 얼마 대입해? 이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자. 그럼 4를 넣었어. 그럼 P4 플러스 Q4는 단어 좀 빵 되는 거 보이고 얼마 남어? 7 나오지? 맞아? 그 다음은 PX, QX PX와 QX의 곱을 또 얼마로? X-4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필요할 거고 나머지가 얼마래? 11이래. 그럼 또 얼마 집어넣으면 돼? 4를 넣어주면 P4와 Q4의 곱은 얼마구나? 11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어?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를 봐봐. PX제곱에다가 플러스 QX의 제곱을 또 얼마로? X-4로 나누면 또 몫이 필요할 테고 여기에 나머지 R을 구하라 했잖아. 맞지? 그치? 그럼 이쪽도 당연히 얼마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하겠지? 맞아? 그럼 얼마 남어? P4의 제곱과 Q4의 제곱이 결국 우리가 구하는 무슨 나머지가 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머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구하는 소리는 얘의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니네가 잘 안 보여. 그럼 P4를 A로 치환해봐. Q4를 B로 치환해봐. 그럼 뭔가 보이지? A 더하기 B가 얼마래? 7이야. A 곱하기 B는 얼마야? 11이야. 근데 우리는 누굴 구하는 거야? A제곱 B제곱 더하기 구하는 거지? 그럼 뭘 써야 돼? 변형 공식 A 플러스 B 가 돼야 돼? 77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2. 얼마 정답? 27. 이렇게 푸는 거야. fx를 넣고 풀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fx를 내가 누구로 잡았냐면 x 세제곱 mx 제곱 nx 더하기 1이야. 근데 문제가 뭐니? 이 fx를 몇 차식으로 나누면 1차씩 나눴더니 나머지가 5가 됐고 그 다음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다시 써보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은 간단해. 이 fx를 누구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가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고. 봐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뭐하라 대입했니?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게 결국에 나머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얘가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그지? 그럼 여기서 써보자. f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니까 f의 얼마가? 마이너스 1이 5라는 거랑 그다음에 또 f의 2가 얼마라는 거랑 3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f의 마이너스 1은 5랑 f의 3이다. 맞아?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자. f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5라는 식과
그다음에 F 이너스니까 몇이니? 8 플러스 4M 플러스 2N 더하기 1이 3. 그럼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N-N은 5. 4M 플러스 2N은 9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버리네. 그치? 식 맞게 했어? 맞지? 그럼 위식에다가 2 곱해주면 2M 마이너스 2N은 10인 거니까 두 식을 더하면 분수 나오나? 분수 나오나 보네. 그러면 6M이 얼마가 돼야 돼? 4. 그럼 M의 값은 얼마? 6분의 4니까 3분의 2지? 그럼 3분의 1을 여기다 넣었다 생각해보자. 그럼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N이 오니까 N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3. 근데 M과 N을 더하시오. 마이너스 3분의 얼마? 11. 됐어. 마이너스 3분의 11.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1.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2. 그럼 나머지 정리 갖다 쓰자. f1이 얼마? 1.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f의 2도 얼마? 2.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연습을 좀 많이 하라는 소리다. 그치? 그 다음에 문제 읽어봐봐. 그럼 fx를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인수분해서 바로 써볼게. x-1 x-2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우리가 나눗셈에서 봐봐. 이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이 나눈 식과 나머지의 차수를 갖다 기억을 하라고 그랬지. b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기억을 하시오. 당연히 누가 더 차수가 커야 되겠니? 나눈 식이 커야 돼? 나머지가 커야 돼? b가 차수가 커야 돼? 나머지가 차수가 커야 돼? b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차식이라면 나머지는 최대 몇 차가 나온다는 소리야? 1차야. 그럼 내가 1차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르니까 미지수 갖다가 잡아서 1차식 갖다 세워주고. 그치?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등식이 돼? 항등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뭘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있더라. 그럼 x에 1 대입해봐. 그럼 f에 1 넣었으니까 여기 사라지는 거 보이겠지? 1 넣었으니까 a 더하기 b 되고 그 다음에 x에 2 넣어봐. x에 2 넣어주게 되면 f에 2 나올 테고 사라지겠지? 2 넣어주면 뭐 나와? 2a 더하기 b가 나오겠네. 맞지? 맞아? 근데 f1이 몇이었어? 얘가 1이었고 얘가 몇이야? 2. 그럼 두 식을 빼보자.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가 1 나오네. 맞네? 그럼 b가 몇 나와? 0. 그럼 a, b를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 우리가 최종 구하는 정답은 x가 정답이 되겠네. 10번 봅시다. 지금 fx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 그 다음에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그럼 일단 나에서 나머지 정리를 써주면 f-2가 4라는 거는 일단 확인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가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 2차식과 얘 1차식의 곱으로 그럼 얘가 3차식인데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야. 엄청 잘 나오는 문제야.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이 나눗셈의 정리를 쓸 때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두시면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를 우리가 차수를 갖다가 확인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 나머지의 차수가 반드시 작아야 돼. 나누는 식보다는. 그러면 이 B의 차수가 만약에 얘가 3차식이라면 나머지는 최대 2차식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응?
나머지는 최대 2차식까지.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야. 나누는 식이 3차식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현재 이 fx는 다항식인데 우리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눌 거냐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아니 3차식이지. 그럼 몫을 qx라 놓고 나머지를 rx라가 놔주면 나머지의 나눗셈의 정리가 완성이 되고 이 나머지가 2차기 때문에 얘를 뭐라 잡아주시냐면 보통 우리가 2차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특이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면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돼. 가해 조건을. 그래서 이 fx를 이해를 잘해봐. 이 fx를 내가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반드시 이 1차식이 나오는 이 조건을 갖다가 이용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현재 fx는 얘와 그 다음에 rx를 우리가 지금 다시 얘로 바꿔볼게. ax 제곱에 bx 더하기 c가 지금 현재 rx인데 지금 fx라는 거는 이 네모와 그 다음에 이 네모를 더해서 fx라 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fx가 이 네모 더하기 네모인데 이 fx를 내가 반드시 누구로 나눴을 때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반드시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되게 간단한데 지금 이 앞에 거 네모를 1번이라 볼게. 그럼 내가 1번이라는 놈은 이 1번이라는 놈은 x-1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안 생겨. 왜 그런지 알아? 지금 1번 시기에는 x-1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x-1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네가 이 x-1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지. 1번에서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1번은 아무리 x-1 제곱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2번이라는 놈을 이 ax 제곱에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식을 내가 누구로 나눴을 때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해돼? 지금 fx는 어차피 1번과 2번을 더한 거야. 근데 1번과 2번을 더한 놈을 내가 x-1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 생겨야 된다. 근데 이 앞에 거 1번식은 아무리 나누더라도 나머지가 안 생기니까 반드시 2번식에서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이 2차식을 다시 2차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 차수가 동일하니까.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해 보자. 얘 2차를 얘 2차로 지금 나눌 거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ax 제곱이 나오려면 x 제곱에다가 얘네가 a를 곱해야 2차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얘랑 곱해서 여기다 내가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을 뺀 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3x 더하기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이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식이 뭐냐면 이 ax 제곱 bx 더하기 c를 누구로 바꾸시냐면 x-1 제곱에다가 몫을 a를 곱하고 나머지를 얼마를 더했다로 바꾸는 거야? 3x 더하기 3x1을 더했다라고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2차식을 이렇게 바꿔놔야 문제가 해결이 돼.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최종적으로 fx를 이제 바꿔서 써주는 거야. fx를 x-1 제곱 x 플러스 2qx는 그대로 쓰시고 이 2번식을 얘로 바꿔주는 거지. 얘로.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쓰면 되겠다? a에 x-1 제곱에 3x 더하기 1로 바꿔주는 거야.
이 작업만 할 수 있으면 돼.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라는 미정계수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안 쓴 조건이 뭐야? 나의 조건이지. 이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갖다 구해주면 돼.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곱하기니까 0 되는 거 보이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4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 9A가 얼마가 되냐면 9가 될 거고 A 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하는 RX라는 값은 이 아까 1 구한 거 있지? 여기다 대입해줘. 얘가 RX니까. 그래서 1까지 대입해주면 X-1 제곱 더하기 얼마? 3X 더하기 1이다. 그래서 RX가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우린 몇을 구하래? R3을 구하래. 그럼 X에 3을 집어넣어봐. 4에다가 9 더하기 1. 그럼 얼마가 정답이야? 14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10번 정답은 14네, 14. 응? 되게 중요한 문제고 유명한 문제고 잘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합시다. 3x 더하기 1, 그 다음에 x-1로 나눴대. 그 몫을 몰라. qx, 나머지 얼마? 4x 플러스 3. 여기까지는 식 완성되겠지? 여기까지는 식 완성되고. 그다음에 구하려는 거 봐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 p 3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을 누구로? x 플러스 1로 나눠라. 그럼 이때 몫을 모르니까 뭐 Q'이라 잡았을 때 1차씩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누굴 적용하면 되겠어? 나머지 정리. 인수가 0이 되는 값만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P2 제로 되고 R. 그럼 우리는 R을 구하는 건데 R이 누구야? P2지?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겠어? P2만 구하면 되겠네. 이 식에서 P2만 구하자. 이해돼? P2, P2 넣어보자. 2. 그럼 앞에 거 7, 뒤에 거는 빵이네. 그 다음에 2, 4, 8 더하기 3, 11이 정답이 되는 거야. 11. 그러니까 얘도 전형적인 뭐야? 나머지 정리지. 그치? 11. 11이 봅시다. 이 다항식을 얘 2차식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4x-2 바로 적어보자. x에 2024 x에 2023 2x제곱을 누구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럼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야? 4x-2라고 일단 작성해주고 여기까지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보자.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qx를 누구로? 1차씩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야. 그치? 그럼 바로 뭘 쓰면 되겠어? 나머지 정리 0 되는 값 대입. 그럼 q에 얼마야? 마이너스 1 구하는 거구나. 이해되니? q에 마이너스 1. 이게 나머지니까.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x에다 그냥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게임 끝나네.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1이 2024는 1이고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계산 잘해주고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는 q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었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이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사라졌으니까 2 사라졌으니까 q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결국에 q의 마이너스 1은 얼마?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몇 번이야? 4번이네. 이제 q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보통 우리가 치환을 많이 이용을 해. 치환을. 이를 실제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030이 보이지? 1032, 1032. 그럼 1032를 우리가 A로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를 다시 1030
1030은 A 플러스 2가 되겠지? A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Q,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다가 A 값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 사라지니까 여기는 R만 남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긴 4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 얼마 나와? 아, 잘못 썼구나. 얘가 A 플러스 2가 아니라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실수. 얘가 A 마이너스 2. 그럼 A 값이 2 대입해야 되겠구나. 플러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2를 대입했으니까 몇이야? 여기가 1, 4, 2, 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얘가 얼마?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4, 2, 1 더하면 R은 얼마? 7.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를 그냥 1차식으로 봐주면 되겠다 얘들아. 1차식 봤을 때 나머지는 상수니까.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양수가 나와야 돼. 만약 혹시라도 R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 음수를 갖다 적으시면 안 돼. 지금 이 A라는 값이 누구였냐면 1032란 말이야. 그러니까 1032로 니네가 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시고, 만약에 나머지가 음수면 몫을 하나 줄이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음수일 때는 이 나눈 식을 나눈 수를 여기다 한 번 더해줘.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1030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음수일 때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나누는 수를 갖다가 몫을 하나 더 줄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7을 3으로 나눠봐. 그러면 자연수니까 몫이 나머지가 1인데 얘가 만약에 3이라면 얘는 나머지가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몫을 하나 줄여서 나머지를 뭘로 만드는 거야?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 자연수로. 응?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양의 부호를 가지면 상관없는데 음의 부호를 가질 때는 몫을 하나 줄인다는 느낌으로 이 나누는 수를 더해서 나머지를 뭘로 바꿔라? 양수로 바꿔라.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떨어진다. 무슨 정리? 인수 정리. 잘 기억하시고, 인수 정리 다시 한번 써줄게. fx가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인수 정리였고 나머지가 0이란 뜻이기 때문에 fa가 얼마? 0. 이건 무슨 정리? 인수 정리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 끝났네. 그럼 x제곱에 a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지금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다?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야. 그럼 나머지는 빵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인수가 0이 되는 값만 양변에 대입을 하자. 얘도 지금 좌우가 같은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1만 대입해보자.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 그럼 a 값 얼마? 2. 왜냐면 뭐 쉽게 나오겠다. 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fx 더하기 1은 x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더라까지만 식을 세워볼게.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fx-1 자체가 얘가 자체가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이 fx-1은 3차식이겠지? 그럼 나눈식이 2차식이니까 여기에다 몫을 갖다가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1차식으로. 이해돼? 1차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f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제곱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도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 되겠지. 그지? 1차식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되니?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에다가 일단 양변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f1-1이 0인 거니까 f1이 1인 거는 만들어지겠지. 그래도 마이너스 1로 봐봐. 마이너스 1로 주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인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만들어질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좀 내가 변형을 시킬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하시냐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위가 지금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면 위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 여기 식에서 보게 되면 얘가 넘어간 게 f1이 1인 거고 f-1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내가 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fx 위의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x-1 제곱에다가 어차피 fx가 3차식인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1차식을 아까 잡으라 했었지? 그럼 1차식을 잡았을 때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를 내가 x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내가 여기다 1을 넣어보자. 여기다 1 넣어주면 f1이고 1 넣어주면 사라지고 1 넣어주면 1 되는 거 보이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f1이 1인 거하고 f-1이 마이너스 1인 걸 가지고 여기 뒤에다 우리가 이렇게 x라고 놓는 거야. 응? 여기까지. 이해되니? 응?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네들을 봐봐. 그러니까 f1이 1이고 f-1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지? fx를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하고 1차식은 몰라. 여기다가 x 이렇게. 얘네 둘을 가지고 fx를 여기까지 만드는 거야. fx를.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고 얘는 f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니까 결국 이 fx는 얘와 얘를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fx를 x-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3차식인 거니까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잡아주게 되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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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1차도 해도 3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 fx를 여기까지 만드는 거 얘들아. x-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x까지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첫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얘 이용하면 되겠지. 지금 fx-1인 거니까 얘가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얘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쓰시냐면 x-1 보이지 얘들아? x-1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다시 묶어볼게.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1에다가 ax 더하기 b에다가 여기 x를 갖다가 x-1을 묶었다 봐주면 여기는 플러스 1 들어가면 되시고 얘 전개해주면 x-1인 거니까 뒤에 다시 플러스 1 해주면 이 식과 이 식은 현재 같은 식이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것도 좀 어려워. 근데 fx는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뭐냐면 x-1을 두 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인수로. 그럼 여기가 x-1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 식 자체에 이 2차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야? x-1이라는 인수가 숨어 있다는 뜻이야. 왜? x-1이 두 번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에 2차식인데 x-1을 인수로 가져. 그럼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1 ax 더하기 b 더하기 1이 누굴 인수로 가져? x-1을 인수로 가져. 그럼 여긴 또 식은 뭔지 모르겠지. 그렇지만 좌우가 같은 항등식에서 우리가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x값에 1을 대입해주면 사라진단 말이야. 빵. 1 넣어주면 2가 되고 1 넣어주면 a 더하기 b가 되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2의 2, 2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하나 또 만들 수 있어.
2a 더하기 2b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만들 수 있고 다시 써볼게. 그 다음은 얘도 써먹어야 되니까 다시 이 fx를 이번에는 x 더하기 1로 묶어봅시다. 그럼 x 더하기 1로 묶어주게 되면 x-1 ax 더하기 b가 될 테고 a는 플러스 x니까 여기에 다시 1 들어가주면 x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다시 x 플러스 1제곱인 거니까 얘도 x 플러스 1을 몇 번을 가져야 돼? 2번을 갖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 한 번 나왔으니까 결국에 여기서 또 누굴 인수로 가져? x 더하기 1을 또 인수로 갖겠구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x-1 ax 더하기 b 더하기 1은 누굴 또 인수로 가져야 돼? x 더하기 1을 또 인수로 갖겠다 이거지. 그럼 마찬가지 인수정리 이용해서 x값이 마이너스 1로 봐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식이 얼마 나오냐면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아까 그래서 여기 나온 식 있지?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인 거랑 연립해주면 4a가 마이너스 2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주면 b는 얼마가 돼? 0이 돼버린다. 그래서 a 값 구해놨었지. fx 완성 x-1 x 플러스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b는 0이니까 이렇게 이게 fx가 되는 거야. 최종 fx가. 응? 그래서 마지막에 f2를 또 구하시오. f2만 대입해보자. 그럼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3에다 플러스 2니까 얼마 정답?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마이너스 1. 좀 복잡하다. 해봤던 거지? 개수를 다 적었으니까 3, 5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일단 b의 값은 나오네. 마이너스 2라고. 그럼 a 값은 얘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2. 일단 a는 마이너스 2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내리고 곱해서 올리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돼야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다시 곱해서 올리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에다 2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겠네. 마이너스 2. 그럼 또 곱해주면 여기는 4가 될 거고 7, 4 더하면 11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 적었고 c 마이너스 1이고 d 마이너스 2고 2의 값은 4고 f의 값은 11이 되겠구나. 이거네. 그럼 기억에 b랑 f를 더하시오. b랑 f 더하면 9. 맞네. 나머지는 얘가 나머지였지? 그럼 얘는 12가 아니라 11인 거니까 틀렸고 그럼 얘가 몫인 거지 얘들아? 그럼 뭐라 써야 되겠어?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는 맞네. 그치? 맞지? 어렵지 않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기억 디귿이니까. 얘가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 다항식을 봤는데 이 1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돼 있는 식이 보일 거야.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푸시냐면 얘를 전개해서 푼다? 아니고 내가 얘를 조리제법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3차, 2차, 1차 상수 1차식이 0이 되는 값으로 조리제법을 시켜볼게. 그럼 2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써주면 4가 되겠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쓰냐면 x-2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잘 봐봐. 그 다음은 다시 2, 0, 1을 또 한번 조리제법을 또 시켜볼게. 똑같은 숫자 2로 그럼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를 몫을 얘를 있지 2x제곱 플러스 1 있지 얘를 다시 니네가 2라는 값으로 조리제법을 또 시켜서 못과 나머지를 쓴 거니까 이 2x제곱 플러스 1을 뭐라 바꾸냐면 x-2 곱하기
2x 플러스 4 곱하기 여기에다가 플러스 9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를? 2x 제곱 플러스 1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x-2가 곱해질 거고 여기는 4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2하고 4를 다시 한번 2로 한번 또 시켜볼게. 그럼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면 8이 되겠지. 그럼 얘는 2x 플러스 4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8인 거니까 얘를 또 바꾸는 거야. 2x 플러스 4를 얘들아 2x 플러스 4를 x-2 곱하기 2에다가 8을 더했다로 바꿔주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2 들어가고 여기가 x-2 들어가고 그다음에 2x 플러스 4 대신에 2의 x-2에다가 플러스 8 들어가고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를 전개해보자. 여기를 전개해주면 x-2 제곱되고 그 다음에 8에다가 x-2가 되고 그지? 여긴 t는 그냥 9가 된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x-2가 또 붙지 그지? 그럼 얘를 또 한 번 곱해주게 되면 2의 x-의 세제곱 그다음 8에다가 x-의 제곱 9에다가 x-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값들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데 이 값이 결국에는 얘네가 2라는 값으로 연속 조립제법을 시켰을 때 여기에서부터 개수들이 정해지는 거구나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얘가 상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A 값하고 B 값하고 C 값하고 D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기억을 할 때는 x-2라는 1차식으로 조립제법을 연속 시행하는데 연속 몇 번 시행에 최고창의 차수만큼 3번 실시하면 되겠다. 2라는 값으로 연속 조립제법을 3번 시행. A값, B값, C값, D값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얼마였냐면 아까 A가 얼마였어? 2였지? B는 몇이었어? 8이었지? 그 다음에 C는 9였고 D는 몇이었구나? 4였구나. 그럼 C 곱하기 D 하면 36이지? 그 다음에 A 곱하기 B 하면 16이네. 분수 나오네?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1이 됐었지 얘들아. 처음 내려왔으니까 1인데 아유 잘못 썼네. 얘가 2네.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 떨어졌으니까 1인 거고 곱했으니까 2가 되고 더했으니까 빵이 되고 곱해주면 빵인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다시 1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다시 1이 될 테고 곱해주면 2가 될 테고 더해주면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까 여기서부터 다 바꿔주면 되는데 그치?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1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다 바꿔서 뭐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내 숫자를 잘못 썼으니까 여기가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다시 얘를 바꿔주면 되겠지. x-2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로 바꿔야 돼?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x제곱 난 x제곱이구나. x제곱에다가
아니 x지 x에다가 빼기 3으로 바꾸면 되겠지? 얘가 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아. 맞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 x-2를 다시 바꾸는 거지. 여기가 헷갈리네. 잘못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거고 얘를 다시 나눴을 때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x를 나눈 거지. x를 x-2로 그럼 다시 여기서 이 x 값을 x-2로 바꿨을 때 여기가 1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식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x-2 그다음에 얼마가 돼야 돼? x-2 그다음에 여기 다시 x를 x-2 플러스 2 여기는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얘랑 일단 얘 먼저 곱해보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x-2제곱 한번 나올 테고 x제곱 마이너스 2 한번 나올 테고 잠깐 여기가 마이너스 3 따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2에다가 x-2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다시 여기다 x-1을 곱할 거니까 x-2의 세제곱에다가 x-2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 x-2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개수가 얼마 들어갔어?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a 값이 1, b의 값이 2, c의 값은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러면 c 곱하기 d 하면 12, 6.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뭘 기억하면 돼? 이런 문제들은 x-이런 1차식으로 조리제법을 몇 번 쓰면 되겠구나? 3번.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